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서효사 본론 강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서효사는 지금 6세 당군 달문 때, 지금부터 4100년 전에 역사와 왕명을 기록하는 지금 신지 발리라는 분이 왕명을 받들어 가지고 천지에 올린 제문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천지 역사를 주관하는 삼신상제님, 천주님께 이제 올린 제천문인데, 동방의 왕들을 전부 상춘에 모아가지고 여기서 천제를 올리는데, 이 신지 비사는 고려 때 고려사 김의제전에도 나오고, 또 세종대왕, 아마 세종대왕은 자기 신하 우의정했던 이원 대감이 자기 할아버지 행촌이야의 당군세기를 세종대왕이 올렸고, 이 서효사 즉 신지비사를 다 읽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군 조선의 그 이전서부터 황국배달 조선 역사가 이시조선 역사에 내밀하게 전수가 되고, 그게 환난고기로 이제 묶여지기까지 하는데, 실제 우리들의 그 역사의 본원이라는 것은 마지막이 이시 왕조에서 한양 조선에서 완전히 다 파괴된다 이거예요. 그 상징이 바로 이 신지비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시 조선이 건국된 지 20년 후 태종 이방원 즉위 12년 되던 바로 그해 8월 달에 충주에 있는 사설을 실어와라. 그러고서 신지비사만은 비단에 서서 잘 가져라 이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걸 자기가 끌어서 읽으면서 70국 조공을 받았다. 이런 대국이라고 하는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 황탄하다 해서 신하에게 말해요. 불을 질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지비사가 불탄 바로 그날 그 사건은 한양조선 이시 왕조의 역사 의식이 완전히 붕괴돼서 우리 한국사의 원형 정신이 불속 잿더미에 사라지는 바로 그런 날이었던 것입니다. 신지비사는 한마디로 단지 신초의 말대로 이제 최초의 역사서다. 또는 삼신관에 의해서 삼신산, 그것을 근거로 한 최초의 지리서다. 풍수지리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신지비사가 이 우주 창조, 우주 신학, 그다음에 조선 왕조의 통치 방식, 그 정치 형태를 이제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이 나라가 강건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 번영이 지속될 수 있는가? 또 어떻게 되면은 나라가 패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동방 그 국가론, 이상 국가론의 그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해석을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그 원본 읽어가면서, 원본 조광선수지에 삼신혁세림이로다. 사실은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이 조광선, 삼신혁, 이것을 제대로 깨치면은 우리 역사, 문화, 근원 정신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체험할 수 있습니다. 조광선수지에, 아침해 먼저 받는 이 땅에, 조광선수거든. 조광선. 중국도 환국에서부터 왔으니까 또 서양도 저런 인디언 문화도 전부 환국에서 왔기 때문에 전 지구는 문명의 역사가 하여간 9,000년 전 환국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은 이제 환웅이 올 때 같이 따라왔던 반구라는 분이 사무이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환국에도 삼신산이 있어요. 사무이산, 동방태백산, 알타이산, 소위 금산, 배달국도 삼신산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단군 조선도 여기 삼신산을 근거로 해서 삼한 나라를 세운 거예요. 조광선수지에 삼신혁세림이로다. 삼신이 밝게, 밝을 혁자거든. 이 세상에 임하시는 도다.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은 이 아침 햇살, 삼신, 아침 햇살은 저 태양의 광명인데, 영어에 보면 그 태양 선하고 아들이라고 하는 선이 사실은 같은 어원 계열이거든. 그러니까 진정한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태양신을 섬기는데,
기독교에 보면 이집트에 이 태양신 문화가 그대로 들어가 가지고서 스토리를 엮었다. 이런 얘기가 최근에 되고 있어요. 제가 터키 1500년 전에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지어놓은 그 소피아 성당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가이드가 이제 거기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설명을 해줘요. 여기서 들을 만한 얘기가 이제 이거 하나구나. 그건 뭐냐면은 결코 파괴될 수 없는 신, 결코 정복될 수 없는 신, 그런 그 신을 얘기하는데 어떤 종교, 어떤 사상, 어떤 누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도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 원형 사상이 이 광명신, 태양신이다. 이 태양신. 이 태양신 문화가 이집트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또는 인도라든지 베다 문화라든지 모든 종교 신화 사상의 원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국을 보면은 이제 그 동서방 역사 전쟁의 내용이 뭐냐? 1차, 2차 또는 뭐 수나라, 당나라, 그다음에 청나라, 태종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서 인조가 삼전도 그런 굴욕도 있는 청나라는 우리의 조상으로 본다고 지금 일부 민족사학자들이에요. 그 역사를 그렇게 기록을 해야 될 거예요. 원나라의 원그 몽골족 왕도 당군 조선의 초기에서 그 왕대가 나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지금 강단사학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웃기는데 우리가 지구촌 현지 답사를 해보면은 지금 환국배달 조선의 역사문화 원형 정신을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들의 역사가 성립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제 중국의 그 현대판 통일 왕조 모택동이 공산당 통일 정권을 이렇게 세울 때 일종의 혁명가 찬양가를 불렀어요. 그 찬양가의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은 이 동북아 문명의 종주권을 누가 잡냐? 그 주제에 바로 그것이 바로 세 글자 동방홍입니다. 이 세 글자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 동방홍이 뭐냐? 이것이 오늘 전체 단군 조선 그 이전 환국 배달로부터 내려오는 바로 지구촌 원형 역사 문화 정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이 동방홍의 성지가 어디냐? 지금 북경이 아니다 말이야. 어떻게 보면 하얼빈도 아닌 거야. 조금 이따 우리가 이제 그 놀라운 얘기를 보면은 환인 출상선하사 또는 환인 출상선하사 이렇게 읽는데요. 환인께서 상선으로 이렇게 붙여서 읽으면은 이유립 선생이 이런 문물제도 인간의 그 문물 이런 제도가 나오기 전이 상선이다. 그러면은 동사 출을 갖다 어떻게 했냐면 환인이 문명이 나오기 전에 이런 그 인간을 가르치는 법이 나오기 전에 오셔서 당신의 덕을 심어서 수덕 굉차심이로다. 그 도덕을 베풀어 주심이 크고도 깊도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지금 번역해 놓은 것은 환인 출상선하사, 환인 출상 앞에 지금 주체가 삼신이거든. 환인께서 삼신의 도를 먼저 내주셔서 환인 출상 이 상이라는 건 신이거든. 보이지 않지만 무궁한 조화, 뭐 징조, 기미, 어떤 사인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바로 보이지 않는 그 신의 도, 신의 법, 조화를 얘기한다. 그러고서 수덕, 그 덕을 베풀어 주셨다. 그래서 도와 덕을 세팅시킨 거예요. 상을 도로 해서 덕으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은 것이다. 이유립 선생님의 번역도 역사문화 근거에서 보면은 아주 색다른 맛이 있다고 봅니다. 환인께서 인류 문화의 법이 나오기 전에 오셔서 그분이 베푸르신 덕은 참 크고도 깊도다. 수덕괭 자심이로다. 여기서 이 천지를 낳아서 천지를 존재하게 하는 인간과 만물의 생명의 큰 부모이신 천지의 바탕, 그 천지의 신성 그 자체가 삼신이다 이거야. 우주의 조물주 삼신이다. 그래서 이 조물주 삼신의 그 법, 도를 먼저 열어서 도덕을 크게 베풀어 주심이 한없이 크고도 위대하다. 이제 이런 말씀이거든요. 자, 그다음에 제신의 견우화사 승조시 개천이로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갑자기 왜 신이 나오냐? 근데 이 제신은 여러 신들이라고 해서 천상에 있는 신들보다 환단고에서 환국의 마지막
환인께서 누구를 태백산, 백두산으로 보내는 것이 좋으냐 그러니까 오가 책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오가 첨왈 모두 다 한 목소리로 서자부의 환웅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신의 신은 본래 신성한 사람, 신과 같은 사람도 신이라고 쓰기 때문에 여러 신성한 이들이 뜻을 모아서 환웅을 보내셔서 승조시 개천이로다. 환국의 마지막 환인의 그 명을 받들어 가지고 비로소 하늘을 열었도다. 이게 시개천이 개천절이야. 비로소 하늘을 열었다. 비로소 동방의 첫나라를 열었단 말이야. 이게 배달국인데 지금 개천절을 국가에서는 형식으로 지내고 단군 왕검이 뭐 개천을 했다. 그것도 양력 10월 3일로 지내요. 대통령이 참석도 안 해.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서 거의 없거든. 거의 없어요. 제신, 이 제신이라는 게 뭐냐? 제신. 그만큼 과거 환국 배달 조선의 그 통치자와 참모 그 정부의 강요들을 아주 이렇게 높이 신성한 존재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치우 기청구하사 치우 천왕께서 청구를 일으켜서 만고진 무성이로다. 그 만고의 그 무용을 떨치셨도다. 이 만고 속에는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이 치우라는 분은 전쟁신이야.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이분에게 천재를 올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진나라 진시황이 그 사람이 우리 동방족 조선족 계열인데 15년 만에 패망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항우하고 유방이 마지막 최후의 전쟁에서 유방이 치우천왕 사당을 지어놓고 비장한 각오로 천재를 올리고 전쟁 승리를 축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승리를 해가지고 한나라를 열었어요. 그럼 오늘의 중국이 이제 자기들은 한족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 치우천왕은 이 동방뿐만 아니라 지구 역사에서 병법의 태조다. 중시조는 강태공이고 손자 오자가 이제 시조인데 이 양반은 뭐 우리 고려 충렬왕 때도 그러고 역사서에 보면 조선조 때도 이순신 장군이 임진 조일전쟁 터지고 나서 그 뒤부터 계속 해마다 이렇게 치우천왕에게 제의를 지낸 기록이 있어. 난중일기에 있거든 일부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강에 여기 이제 뚝제가 있고 조선 왕조 때도 군대가 이렇게 나가려면은 바로 이 뚝기라고 그래서 치우기를 흔들어. 여기에는 8궤가 있고 좀 변형된 건데 원래 뚝기는 칠성이 있어요. 그 칠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전쟁기념관에 있는 이것이 더 원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태극기 원형이 뭐냐면 바로 이 치우기야. 뚝기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상식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지금 이제 도깨비로 변형이 돼가지고 인격을 완전히 파괴시켜 놔버렸지만은 우리가 묘족의 동네에 가보면 거대한 그 치우 동상을 지어놓고 우리의 조상님이다. 그리고 아주 삼신문화 이런 세계관, 우주관 그런 축제문화 원형 원물을 추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이 묘족이 우리와 똑같은 근원이 같은 그런 형제국이면서 이 삼신문화 원형을 우리보다 더 보존을 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감동받게 됩니다. 회대의 개귀양하니 회수와 이 태산이 모두 천왕에게 기부하니 천하망능치미로다. 천하에서 그 누구도 범할 수가 없었다. 치우천왕 때 그 서방 영역이 지금 회수와 태산이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현장에 직접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를 많이 보게 되는데 한번 더 노골적인 걸 한번 이따가 같이 이렇게 보기로 하겠어요. 그다음 이제 단군조선으로 들어갑니다. 왕검수 대명하시니 왕公께서 대명을 받으시니 환성동 구한이로다. 그 기뻐하는 소리가 환성이 구한을 갖다가 아주 메아리 쳤다. 진동시켰다. 여기 보면은 왕검수 대명이라고 하는 건 왕公께서 대명을 받으셨다. 사실 이 대명은 당시 배달국이 망하고서 그때 우리가 이제 홍산 문화의 그 문화권들이 왜 쇠퇴를 했느냐 하는 것이 거기 단층 변화가 있어가지고 자꾸 물이 마르고 초지가 변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생태계 환경 변화로 이동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배달국 문명은 그런 환경 변화도 있었지만은 이제 이
지역의 정치 군장들이 성숙을 해가지고 말이야 독자적인 왕권을 강화하고 이러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당나라의 윤임금이다. 그런데 이때 이 분열을 혼란한 정국을 수습한 아주 태양과 같은 인물이 나왔는데 그분이 바로 시조 왕검이다. 그분은 신인 왕검이라고 그래. 그걸 원전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데 그냥 왕검이 아니고 신인 왕검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삼신 문화의 그 근본을 완전히 깨친 하늘 땅 인간 우주 광명의 중심에 들어선 통치자가 시조 단군 왕검, 신인 왕검이다. 그래서 이 왕검수 대명하신 요 대목을 읽을 때는 몸에서 어떤 기운이 와야 되느냐면 대명이 뭐냐? 왕검의 부는 단웅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배달국의 18세 환웅이야. 근데 배달국이 이렇게 망할 때 보면은 그전에는 다 100세 이상 사셨어. 치우처랑도 150 넘게 사셨거든. 근데 갑자기 16, 17, 18 오면서 이 양반들이 100세 이하로, 90 이하로, 80, 82세 들어가셔요. 단군 왕검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속을 많이 끓이고 너무도 그 정치 상황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 도전하는 세력이 많고 했는데 이 아들을 14살에 대역국에 보내가지고 왕도 훈련을 하면서 이제 38세에 이 양반이 이제 즉위를 해가지고 동아시아의 전체 그 혼란한 정국을 아주 가장 빠른 시간에 수습을 했는데 그 기뻐하는 모습이 환성동 구한이로다. 이 구한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중국에서 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본래 말이 구한이다 또는 구황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제 구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한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수 민기소요 물고기가 다시 물을 만난 듯 백성들은 그 소생함을 긋고 초풍 덕화신이로다. 풀잎에 바람 스치듯 왕검의 덕화는 날로 새로워졌도다. 그런데 그 소생함을 얻었다. 이 소자는 소대 소자. 바로 이 천지 광명 문화를 상징한 아사들의 그 소도 문화인데 아마 백성들이 그 소도 문화의 진정한 부활. 그것이 이제 이 송화강 아사달 문화인데 아사달 문화 지금의 대학교 문화 학교 문화 근원이 신성한 수도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바로 소도 제천의 성지에는 경당을 세웠다. 지금 학교 뭐 옆에 수도원이 있고 무슨 성당을 세우던 말이야. 후대는 그렇게 변화된 거지만은 그 본래 원형 문화는 4,000년 전에 이 아사달 소도 제천단 옆에 경당을 세웠다. 그래서 그 삼신 우주의 조물주 삼신을 섬기는 구도자 수행자 그들이 삼랑이었고 이것이 이제 문화 속에서 내려오면서 이렇게 화랑 문화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미래적으로 이제 동학에서 60만 동학군 패망 한 세대 후에 600만 제2의 이제 참동학군이 나왔는데 그 전통이 계승이 돼가지고 바로 통일 문화를 여는 지구촌 동서 문화의 진정한 융합을 여는 미래 화랑 바로 태을랑 문화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이 태을랑을 제대로 깨치려면은 9,000년 역사 문화의 우주관, 신관, 인간관 이 역사관의 근본을 관통을 해버려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원자선 해원요. 원통한 자는 먼저 그 원을 이렇게 끓르고 병자는 선 거병이로다. 병든 자는 먼저 그 병을 끌어낸단 말이야. 여기서 이제 힐링 어떻게 인간을 치유하냐? 치유하냐? 한 인간과 사회와 국가에 대한 진정한 그 치유책 그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일심존인요하시니 오직 한 마음으로 한 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가슴 속 그 마음과 그 신령한 영 속에는 우주의 이 도덕의 원형 정신인 인과 그 효를 간직하신다 이거야. 일심으로 인과 효를 간직하심에 사해진 광명이로다. 온 천하가 이 천지 광명으로 충만하다. 진이라는 건 말이야. 다 알 진짜인데 꽉 찬다. 터져 나온다. 너무너무 살기 황홀해가지고 웃음이 넘쳐 나온다는 그런 진짜야. 그 다음에 이제 이 아홉구가 이렇게 끝나고 나서 후반이 이제 음양 대꾸로 해가지고서 이제 아홉구가 나오는데 본격적으로 오늘의 이제 대천재의 본래의 그 뜻을 새기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자, 진한 진국종환이
그 진안은 이 만주인데 송화강하사달 지금 수도를 함리빈으로 설정하고 있지만은 국중이라는 것은 나라 가운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삼안을 얘기하는 거야. 진안은 삼안 전체 그 나라의 중심에 제대로 자리 잡았다. 실제 뜻은 뭐냐면은 진안은 그 삼안의 문화, 역사, 통치의 기강을 온전히 이제 뿌리 내려서 제자리를 잡아서 이런 말씀이에요. 진안 진국 중환이 치도 합유신이로다. 다스림이 도와 날로 새로워진다. 이거 여기 유신 사상이 나와요. 그 다음에 모한 보기조하고, 모한은 왜 이 사모한다는 모자를 놨나? 이게 이제 마한인데, 마한은 왼쪽에서 보조하고 그 왼쪽에서 지키고, 번하는 공기남이로다. 번하는 그 남쪽을 지키는 도다. 북쪽에서 보면은 한반도가 왼쪽이야. 그리고 남쪽이라는 오른쪽 그것은 지금 번한 북경 그 아래쪽 산동성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번하는 공기남이라고 해서 왜 남을 놨냐?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는 거야. 지금 산동성이라든지 바로 월나라 오나라가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유명한 그 고사 와신상담이라든지 뭐 그것도 원래는 지금 그 회계산, 운임금이 죽을 때 장하 회계지산이라 내 죽은 뒤에 나를 회계산에 묻어다오. 동서방 제후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권이 무너지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냐, 그것을 고민했던 곳 회계산, 도산이거든. 그것도 단군조선 삼안의 직접 간접 문화 통치 영역이었다 하는 것을 실제 부정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 그 산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 삼안이 당시 동북아의 단군조선의 국가 통치 영역 그 경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천제를 지내던 그 당시 장춘의 제천단이 있던 곳에 주변 형세를 얘기하고 있어요. 차마무이 사벽아니, 이 깎아지를 아주 험악하다는 참자거든. 그런 그 바위가 우이사벽 네 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니 성주 거룩하신 임금님 행신경외로다 세수도에 행차하셨도다. 근데 이거 신경으로 보는 거야. 아니 단군 조선이 문년지 지금 한 250년 됐나 그러는데 여기서 동방의 제왕들이 다 모여가지고 대천자를 모시고 천제를 올리는데 이곳을 새로운 수도로 설정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예전에 국운을 다 미리 보고 앞으로 1048년 동안 제1왕조 시대가 되는 거니까 약 한 700년 후 여기가 앞으로 새 수도가 된다. 바로 백악산 아사달이 된다. 이 장춘이 제2왕조 시대 수도가 된다는 거, 차기 수도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내다보고 이렇게 제천문에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의 이 신지비사 그 원본 서유사에 진정한 이 삼안의 역사의 천지 비밀이 나와 있어요. 여칭추 극기하니, 이 삼안 삼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저울 때 저울추 저울판 같다. 극기는 백아강이요. 저울판이라는 것은 지금의 평양 백아강이요. 친가는 소밀랑이요. 저울대라는 건 소밀랑이다. 그 아사달, 진안의 수도 송화강 아사달, 함리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비서갑으로 얘기를 하는데 비서갑이 원천지 비밀이 있는 곳이야. 그게 단군 조선과 환웅천왕 배달국의 바로 역사 탄생의 자궁이다. 웅시 왕족들이 살고 있었던 바로 이제 그곳인데 최근 고고하게 발굴 경계까지 왔습니다. 삼안 가운데서 대단군 총왕이 계신 곳은 지금 소밀랑이라고 그랬어요. 소밀랑은 문자 그대로 이 소대가 아주 빽빽하게 천지 삼신 기운이 넘쳐 흐르는 소도 아사달이다. 그런 성지다. 소밀랑. 백아강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게 흰백자에다 이제 그 어금니에 아자를 썼는데 백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임금님이 계신 곳, 일반적인 그 덕지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것을 백아강이라고 한다. 또는 단군 왕검의 그 아사달에 광명이 충만한 곳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 이 백아강, 평양은 백아강이다. 평양은 마한산이 있었고 이제 거기서 웅백다는 이제 단군 왕검이 제1세
왕을 번안과 마안에 이제 임명을 할 때 누구를 임명하냐? 이쪽은 치우천왕, 가장 아주 강력하고 서방을 정벌하고 역사의 기강을 뿌리내리고 그다음에 역사 전쟁에 영원히 패망은 없다는 병법의 태조로서의 아주 그 강건한 교훈을 후세에 전한 말이야. 시도남 그 치우천왕의 후손을 번안의 1세 왕으로 삼고, 이쪽은 바로 그 웅씨족의 그 직통을 갖다가 웅백달을 여기다 들여다 놓은 거야. 이제 그런 대목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덕향이라 그러거든. 저울추는 안덕향이다. 이 번안의 수도는 왜 안덕향이냐? 안덕의 고향이다. 그래서 이곳은 삼안 역사문화의 평안함과 삼신 도덕의 현주소, 그 역사 경영의 매순간의 그 좌표를 읽을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추라고 그랬거든. 지금 이 저울대가 있단 말이야. 이 저울대, 만주 진안은 저울대야. 이게 저울대가 안정이 돼야 되잖아.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야. 그다음에 물건을 직접 다는 것은 저울판인데, 이 저울판은 한반도다. 이건 백아강이다. 그다음에 이제 번안의 수도는 지금 당산이면서 지진 나서 20여만이 갑자기 한순간에 죽어버린 이 당산, 여기를 탕지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곳을 저울추라고 그랬어요. 그 저울대에 물건을 달 때 저울추가 이동을 하는 거거든. 이게 이 추가 불안하면은 이 삼안의 그 역사의 안녕과 균형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이 한중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동방과 서방 정권의 관계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저울추다. 자, 그러고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숨이 균 평유하야. 머리와 꼬리가 균이라는 것은 고르게 다 함께 밸런스드가 될 때, 안정이 될 때 뭐가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 이제 이 서효사에 아주 중요한 진정으로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제 실제 드러나는데, 뇌덕 호신정의로다. 그 덕에 힘입어서, 그 덕분에, 영어로 owing to the virtue, 바로 단군 왕검님의 이 삼안의 균형된 그 통치, 역량, 그분의 그 도덕에 힘입어서 호신정의로다. 삼신의 정기를 굳건하게 제대로 지킬 수 있었도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원문이니까 우리 삼신님의 정기를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사옵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읽어야 되죠. 자, 그러면은 만주를 직접 현장 그 진안의 수도하고 번안의 수도를 가서 이렇게 답사를 했는데 드론을 띄워가지고 일부를 찍어 왔거든요. 다 함께 보기로 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단군조선을 이해하는 기본은 삼안관경제에 있습니다. 삼안관경제는 신교의 삼신사상을 바탕으로 나라를 삼한, 즉 진한, 마한, 변한, 셋으로 나누어 다스린 국가 경영 원리입니다. 이제 진안과 번안의 수도였던 역사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하얼빈. 먼저 단군왕검의 첫 수도 소밀랑이라 불렀던 아사달은 신시본기에서 송화강이라 하였고, 신채우 선생은 하얼빈이라 하였습니다. 아사달은 조광 선수지, 아침 햇빛을 먼저 받는 땅이란 말처럼 동쪽으로부터 광명이 쏟아지는 하얼빈의 아침을 송화강을 앞에 두고 북쪽 태양도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단군조선의 첫 번째 수도인 진안의 송화강 아사달은 1세 시조 단군부터 21세 소태 단군까지 1048년간 지속됩니다. 백두산에서 북쪽으로 흘러온 송화강이 대흥알령 산맥에서 남쪽으로 흘러온 눈강과 만나 동쪽으로 꺾어져 하얼빈시를 지나 흑룡강과 만납니다. 농안. 다음은 22세 색불루 단군부터 43세 물리 단군까지 860년간 진한의 두 번째 수도 백악산 아사달, 길림성 장춘의 농안입니다. 농안은 부여의 도성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발해 곧 대진국 시대에는 부여부, 유가 대진국을 멸한 뒤에는 황룡부로, 여진의 아골타가 유나라를 멸하고 금나라를 세운 뒤에는 도성으로 삼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길림. 다음은 농안과 더불어 백악산 아사달로 추정되는 길림시입니다. 백두산에서 발원한 송화강이 북쪽으로 흘러 길림시 중심을 굽이굽이 돌아 산태극, 수태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송화강 건너 시내 중심에 좌측에 북산, 우측에 현철령이 보이는데 그 사이에 예성이 있었습니다. 오랜 역사를 지닌 길림은 부여에 전기도성이 있던 곳으로 보기도 합니다. 만주원류고에서는 길림이 신라의 별칭인 기림이라고 하였으며 신라와 백제의 그 시원도 지금의 길림 인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동쪽 용담산에는 부여와 고구려, 대진국이 사용한 성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용담산 앞쪽 강변에 있는 동단산에서는 부여의 평지성이 발굴되었습니다. 개원. 이곳은 진한의 세 번째 수도 장당경 아사달로 보는 윤영성 개원시 북쪽에 있는 개원도성입니다. 개원도성 앞으로 청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흘러 요하와 만납니다. 44세 구물단군에서 47세 고열가 단군까지 188년간 마지막 수도였으며 명나라 때 현재와 같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개원도성은 서쪽과 북쪽에 아직 성벽 일부와 해자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성안 논밭에서 옛 유물이 자주 발견되는데 현지 주민들은 조선 물건이라고 말합니다. 난하. 이제 진한을 떠나 번한의 수도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번한의 수도는 아직 명확한 장소를 찾을 수 없으나 추정할 수 있는 곳을 보겠습니다. 먼저 고대의 요동과 요서를 구분짓는 경계선인 요수, 즉 난하입니다. 연산산맥에서 남동쪽으로 흘러 발해로 들어가는 난하는 고대에는 요수로 불렸고 당나라 때 지금과 같은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요수의 위치는 고대 한중 관계사에서 역사 영토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고대 중국에서 요수는 국경지대의 큰 강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요하는 916년 거란이 세운 요나라에서 비롯되었으며 대진국 시대까지 구려하, 고구려하 등으로 불렸습니다. 노룡고성. 방금 보신 난하를 앞에 두고 있는 명나라 영평부 치소였던 노룡고성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명말 청초약자 고조우가 쓴 독사 방역이요 영평부조에서 영평부 북쪽 40리에 조선성이 있는데 한나라 낙랑군 속현이다 라는 기록입니다. 이것은 한무제가 설치했다는 한사군이 결코 한반도에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예입니다. 성의 출입문에 있는 방어용 옹성도 우리나라 성을 구성하는 특징의 하나로 중국은 10세기 이후에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노룡고성을 번조선의 수도로 추정하기도 합니다. 갈석산. 마지막으로 유명한 갈석산으로 하북성 창녀현에 있습니다. 통전 주군전에는 갈석산은 한나라 때 낙랑군 수성현에 있었으며 장성은 이 산에서 시작된다 라고 하여 만리장성의 동쪽 기점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고구려국 본기에서는 이곳 갈석산에 고구려 요동성이 있었다고 전합니다. 또 갈석산이 있는 이곳 창녀에 위만이 번조선을 찬탈할 때 마지막 수도였던 왕험성이 있었다고도 합니다. 지금 이 동방의 최초의 역사서, 지리서, 또 우주 신학의 원본, 또 동서고금의 정치 사상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비록 짧은 글이지만은 바로 이 천지의
정치 주관자 삼신상제님께 올린 제천문이고 또 동방 왕들의 그 한 자리에서 모여서 동맹을 다시 굳건하게 언약한 서원문이기 때문에 그 삼신문화가 매우 밀도 있게 그 정수가 잘 요약이 돼 있어요. 다음 구를 보면은 흥방보태평하야, 나라를 흥성케 하여. 보태평이라는 것은 이 태평을 보존해야 된다, 잃지 말아야 된다. 근데 태평은 이하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이 태평에 대한 아주 놀라운 얘기가 나와. 뭐냐면은 일출 지역, 태양이 뜨는 그 전체 지역이 태평이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태평진이다. 태평양 퍼시픽이라고 한 말이 여기서 온 거야. 이걸 갖다가 따가지고 태평양이다. 그래서 우리가 동이라고 할 때 이는 첫째 바로 큰 활을 쏘는 사람, 동방의 군자, 동방 문명의 그 밑자리 되는 원류가 되는 원형이 되는 사람이다. 또는 군자다. 또 태평진이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나 국채로 얘기하면은 조선이다 말이야. 조선. 자, 그런데 여기 흥방보태평하야. 바로 이 태평, 이 태평이라는 것은 일구에서 말한 조광선, 조광선. 아침에 가장 먼저 비치는 아침 햇살인데, 태평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 환단국에서 말한 바로 이 우주관, 삼신관, 이것을 근거로 한 역사관에서 볼 때, 우주 광명 역사 정신에서 볼 때는 하늘과 땅과 내가 하나 된 바로 그 마음자리, 그 광명인간, 바로 그것이 태평이다. 흥방보태평하야 조황 70국이로다. 어떻게 해서 70국의 조공을 받았냐 말이야. 왜 동방조선이 바로 천자국 문화의 원형이냐. 우리가 조회한다, 조정이다, 내조한다, 이런 말들이 전부 단군조의 조선에서 왔어요. 단군 조선의 조자에서. 외국 사신과 국내 무슨 어떤 신하들이 임금님을 뵙는 것을 조회한다, 조정해 간다, 신하들이 오는 걸 내조한다. 이게 바로 단군 조선이 천자 문화의 바로 원 고향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언어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 자막에 나오는데 작은 나라가 스물이다. 음나하게 3624. 엄청난 이제 대국인데 바로 이 단군 조선의 통치권 행사, 동방 역사 문화의 운명을 결정짓는 최종 결정권자가 시조 단군 왕검 이후에 이제 역대 단군들인데, 제1왕조 시대에는 바로 이런 그 아사달 소도 문화가 아주 융성하고 임금님들이 전부 하늘과 땅, 천지 부모와 나는 한 마음이다, 한 몸이다, 이런 본래 문화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열었어요. 그리고 국군이 흥성했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22세 색불로 단군 때 그 할아버지 고등이 반역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우연왕이 되고 그것을 손자가 계승하고 그러고서 색불로가 이제 군사 정변으로 이제 왕이 됐는데, 그때 서우여가 그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고 또 혁명을 일으킨단 말이야. 이런 우여곡절 끝에 수도를 옮기는 거야. 송화강 아사달에서 지금 장춘 이 서요사의 천재의 무대가 되는 이곳으로 이제 옮겼는데, 그 뒤부터는 굉장히 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워지면서 단군조 삼한 역사문화 체제가 이렇게 쇠퇴기로 들어가고 44대 구물 당군 때는 이제 이 병권이 완전히 분립이 되면서 독립된 새 나라로 자리를 잡는 그런 형세로 갑니다. 그게 이제 단군 조선의 춘추 전국 시대인데, 그러면서 이제 문화의 원류가 중국으로 많이 이제 넘어가고 거기서 정리되고 제자 백가세상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지막 마무리에서 보면은 영보 사만이라야, 영원히 사만의 정신을 보존해야 왕업유 흥룡이로다. 왕업의 그 흥왕한 융성함이 있으리로다. 그리고서 이제 마지막에 바로 이 영원한 정치 철학의 성공 요체가 뭐냐? 흥패마구설하라. 나라가 흥하냐 무너지느냐 이것을 쉽게 말하지 마라. 성제 사천신우다. 성이라는 정성성자인데 그것은 오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임금과 백성들이 삼신상제님을 잘 섬기는데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렸다. 이것이 이제 어디로 갔느냐면은 바로 근현대사의 첫 출발점인 동학의 시천주 사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서요사의 꿈이 실제적으로 인류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현대사의 첫 출발점 동학 최순 대신사가 1860년 4월 5일 날 경주 용담정에서 이제 피나는 그런 일심 정성 끝에 도통을 받는데 천주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잖아요. 그때 내 주문을 받아라. 시천주 조화정 영세불명 만사지 직기금지 원의대가 그리고 내 세상에 오는 걸 선포해라. 그래서 이제 유불선 기독교 공자석가 예수성자의 아들 시대 성자 시대에서 이제는 그들을 내려보낸 아버지가 온다. 아버지가 직접 내려오셔서 우주 정치를 행하신다는 거야. 역사적 한 인간으로 오신다. 이것이 시천주 사상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만삼경 제도의 문제라는 게 뭐냐? 어떻게 해서 단군 조선이 동방 천자 문화의 종주였냐? 2000년 왕조를 계속 다스릴 수가 있었냐? 국가 경영의 통치 수단의 그 철학이 뭐냐? 그것이 바로 여칭추 극기입니다. 저울 때 저울추 저울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사만삼경 제도 속에는 우주의 원형사상 삼신관이 있는데 삼경 사만의 수도 삼경의 관계는 칠성문화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저울 때 저울추 저울판으로 노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중국 전역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바로 칠성문화에서 이것을 상징하는 게 뭐냐? 지금 4,000년 전에서 뭐 5,000년 이 전후까지 나오는 홍산문화이고 옥문화 가운데서 이쪽에서는 별로 안 나오는데 타 지역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 옥선기다. 선기 옥형인데 우리가 서경을 보면은 동방은 임금님이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스릴 때 뭘 할 줄 알아야 되느냐면은 천문을 보고서 1월이 돌아가는 법을 알아내가지고 책력 캘린더를 만들어줘야 돼.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선기 옥형 이지칠정이라고 칠정 7가지 정사를 하는데 그 칠정은 뭐냐? 곧 북두칠성이다. 칠정은 칠성이다. 칠성은 북두칠성 바로 그것이 칠정이다. 자, 그러면은 이 옥선기가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한번 쭉 보겠어요. 이건 산동성 등주시에서 나온 거고 이것도 지금 한 4,600년. 이것은 산동성 평음인데 지금 시간이 보면은 이것은 단군조 이전 거야. 배달고 이건 중국 요녕성 호로도시인데 이것도 지금 옥선기라고 그래요. 여기 보면 다 단군조 이전 이것도 이건 대만에 있는 진단 예술문화 박물관에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단군조 문화 정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환단국에서 말하는 이 대우주의 존재 그 자체는 뭐냐? 그걸 동서 사상에서는 공이 신이다. 근데 신은 일신이 아니고 우리들이 인식하고 또 우리들과 교감하는 신은 삼신이다 이거야. 그 신의 그 3가지 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짓고 가르치고 진리를 깨우치게 하고 다스리는 본성이 있다. 조교치 삼신인데 이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난 게 하늘과 땅과 인간이라는 거야. 하늘은 만물을 짓고 어머니 땅은 기르고 그리고 사람은 다스린다. 인간은 바로 이 천지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다. 그런 주권자다. 인간도 하나님이다. 인간도 조물주요. 그런 신성의 경계와 동일하다. 이건 기독교 신구한 인간과는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이 삼신이 자기 현현인데 self manifestation. 이 신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낸 거야. 그것이 곧 하늘과 땅과 인간 우주 3계다. 그래서 이걸 천부경에서는 소학의 공식으로 천일질태일인데 이 3계 우주를 다스리는 천상에 우주 정치를 행하시는 천주님이 머무시는 별이 있다. 그게 칠성이라는 것이에요. 그 칠성관한 한 몸, 한 마음, 한 영체다. 이게 이제 상투문화인데 지금 전 지구에 상투문화가 다 있잖아. 슈메르, 아프리카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홍산문화 바로 그 유명한 유적지 우아량에서 나온 게 그런데 옥문화라는 것은 약 한 183개밖에 안 되는데
홍산문화의 옥문화라는 것은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번안의 저 아래 지역. 근데 여기가 광동성인데 지금 이 개혁개방의 아주 중심지아니에요. 남월왕의 무덤에서 엄청나게 쏟아져 나와서 15명을 순장까지 했는데 이게 한나라 때예요. 약 2000여 년 전. 여기서 나온 옥 예술이라는 것은 북방 홍산문화 옥문화의 그 예술성이 극치가 여기서 터진 거야. 중국의 최남방 남월문화를 보면은 이 광동성, 이 옥도깨비, 그 용봉문양 이건 보고력 3조고 그 조각 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단군조가 2000년 왕조를 경영했던 그 신법, 이 정치권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나는 천지와 한 몸이다. 이것을 상징하는 것이 참 해석이 어려운데 이것이 뭐냐? 바로 이거다 이거. 이 옥종. 이 옥종 9마디 신인 옥종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상해박물관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도 단군 이전에 배달국 시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0마디 옥종 사천성 금사박물관에 엄청난 게 있어요. 이거 단군조 이왕조 시대 대만 고궁박물관 진짜 잘생긴 것은 장개서에게 가져갈 때 뭐 군함으로 해서 뭐 한 10척으로 실어갔다고 그러는데 70만 점을 가져갔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 대포로 쏠라고 그랬는데 모택동이 대인이라 내버려 둬라. 뭐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17마디 귀면 문양 옥종도 있고 강소성 남경 송나라 때 수도했던 곳. 이것은 도깨비야. 저건 지금 도깨비. 배달국 마지막 시대 되죠. 3년벽 같은 것이 흑룡광성에서 나왔는데 이거 5천여 년 전이야. 이게 뭐냐? 하늘과 땅과 인간은 일체다. 사만 일체다. 삼신 일체다. 이걸 상징하는 거야.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3년벽 옥종, 그다음에 옥도끼, 그다음에 처음 그 나왔던 옥선기 이것이 이제 그 칠성과 삼신 문화의 그 원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이것이 중국의 동북 쪽에 있는 내몽고 쪽 20세기 초엽부터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지속 발굴되고 있는 이 초기 홍산문화 5,500년에서 광역 홍산문화는 9,000년 전까지 나오는데 지금 1만 년 전에 이런 옥문화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군 조선의 번안의 이 지역 저 남부 월나라 오나라 강소성 절강성 지금 광동성까지 나오고 중국의 중부까지 나오고 서남 지역까지 이 옥문화가 사실은 전체적으로 양이 좀 적을 뿐이지 얼마나 숨기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야. 사실은 저녁에 나오고 있다. 그래서 서량지 엄문명 두 교수가 중국 문화는 동이다. 중국은 동이 문화다 하는 것은 이런 옥문화 속에 담겨 있는 그 문화 정신 그 표주유물 지금 삼신, 칠성, 용봉이라든지 원형 용봉 중국 5,000년보다 2, 3,000년 앞서니까요. 그다음에 도깨비 문화. 도깨비 문화도 이 동이 문화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산 문화가 지금 우아량 쪽에서 나온 것이 가장 원형적이고 근본이 되는 거냐. 지금 이것을 그 시각을 바꿔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을 가보면 우리가 이 상춘의 오른쪽에 한 70km 정도 가면은 송화강, 백두산 송화강 물결이 아주 태극 문양으로 이렇게 굽이치는데 길림성이거든. 백제와 부여의 원래 그 발원지다 하는 곳인데 그곳으로 이제 쭉 가면은 동쪽으로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저기 칠성산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은 복림고성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환국배달 조선 문화시대 때 천재를 지낸 본래 원형 제천단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아량에 있는 총묘단이라는 것은 기본적인 거고 그건 극히 기초적인 거고 바로 여기 복림고성 바로 남쪽인데 걸어서 한 2, 30분 거리 여기 보면 북두칠성이 있고 북극성이 있다. 이거 중국 CCTV 나왔던 거야. 내가 어나운서를 다시 구해가지고 다시 읽은 거니까. 古城中共有大小不等的9个城区，与凤林古城隔着七星河相望的是黑龙江省宝清县境内的炮台山城址。炮台山城址周长为4500米，面积48万平方米。城内分布有37处古人的居住址。为什么炮台山山顶祭坛上北斗七星的北侧多出一个坑呢？
用天文学岁差推演合教，这第8个山顶坑代表的就是后世所称的太一或天一星，即当时的北极星。遗址中的北斗七星方位标示是非常明确、毋庸置疑的，显示了汉魏时期东北居民对其先人天文知识的传承关系。它属于古人祭天时用的灵台。炮台山北斗七星祭坛是我国首次发现的在同类祭坛中规模最大、年代最早的祭坛。伊世同先生指出，凤林古城与炮台山七星祭坛是同一座古城，北七星河分为南北2个部分。王宫居北，四天位南，是不可分割的整体。这种布局犹如北京的紫禁城和天坛，主理政务的皇宫位于北边，而祭天的天坛则在皇宫的南面。 복링고성하고 가까운 이 칠성재단, 칠성을 모시고 북극성을 모신 거야. 이걸 태일성이라고 그러고 후대에 이제 이게 태을 문화가 됐는데 거기에 본래의 우주광명 역사 문화의 그 제사장의 그런 신적 대권이 이 태일성과 칠성을 함께 모신 재단에서 천재를 올리는 것이다. 아마 단군왕금이든 환웅천왕들이 여기서 이제 제를 올렸다고 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백두산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백두산물이 3개가 이렇게 합수가 돼가지고 논강하고 그다음에 저 흥룡강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오소리강으로 오거든요. 근데 이 오소리강을 알아야 지금 이 만주에 있는 진안 문화의 역사의 원진수, 원형을 보는 거야. 그래서 칠성산에서 복림고성까지 갔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좀 가면은 여기가 바로 완달산이야. 완다샨이라고 하는 이것이 불암산이다. 환단곡이 바로 그 사망광경 본기 첫 페이지에 이제 쭉 나오는데 바로 이 위에 오소리강을 끼고 여기 요하연 소남산 유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유적이 발굴됐는데 여기는 너무 엄정해서 이게 이제 군대가 지키는 정상에 이 무덤이 꽉 들어 차 있는데 소남산 유적지에서 발굴된 그 왕묘에서 보면 뭐가 나왔냐면은 바로 62.5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한 기에서 이런 엄청난 양이 나온 거야 지금. 자 보면은 5천여 년 전 흥룡광성에서는 이걸 연대를 한 2,000년씩 막 깎아버려. 그래서 이 유물이 3군데에 나눠져서 쌍합산 박물관하고 흥룡광성 박물관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쪽 박물관하고 이거 소남산 이쪽 지역 박물관이에요. 여기는 보통 5,000년에서 한 7,000년까지 이렇게 봅니다. 이 옥구슬도 기가 막히고 옥도끼 이것은 왕의 권능을 상징하는 거야. 이것도 지금 7,500년에서 이건 환웅천왕 때거든. 그다음에 옥벽 이건 흥룡왕성에서 여기는 무조건 다 5,000년이야. 깎아가지고 옥비녀 흥룡왕성 요거는 좀 높여줬네. 옥환 소남산 고분 지금 쌍합산 박물관에서 나온 여기 전시해 놓은 거 이건 1만 년 전이다. 옥환 그러니까 1만 년 전 환국 이전서부터 이런 그 옥문화가 이렇게 있었다. 신석기 청동기가 아니고 신석기 다음에 바로 옥기 시대 뭐 이렇게 연대를 새로 설정하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럼 뭐냐? 오소리강 바로 그 왼쪽에 세 강이 만나는 중국 3대 평야의 하나인 그 삼강평야. 이 삼강평야가 지금 진안에 가장 그 중요한 그런 그 녹지였는데 이곳이 지금 일부에서 한 2,000곳이 이렇게 발굴됐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그 음누국의 그 왕이 살았다고 하는 그곳에 이제 거대한 동상을 세웠는데 지금 한 1,700년 전에 음누에 이제 왕이다 그러는데 여기 이제 박물관을 세웠었는데 얼마 전에 한 10여 년 전에 박물관을 세웠는데 벼락을 맞아가지고 이 박물관 문을 닫았어요. 아마 그 음누국 이 음누의 왕이 그 단군 왕검이 처음 정치 수업을 받았던 대읍국 이 대읍국하고 후세에 이렇게 연결된 그 왕족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신지비사 그 원본 서유사에 짧은 글인데 대개 이걸 비결서로 치부해가지고 그냥 적당히 읽어버리고 마는데 이 19를 전체 앞에 9구 뒤에 9구에서 18구 180자인데 이것을 암송을 하셔가지고 곰곰이 그 전후 맥락을 이렇게 잘 보고 앞으로 현장 답사를 하시고 환단국이 전체 이렇게 틀을 보시면은 이 환국 배달 조선 그리고 특히 환인 환웅 치우천왕과 단군 왕검이 이분들이 아주 그 한문화 한 역사의 한 뿌리입니다. 이분들이 반드시 동방 역사는 이 삼신 오제 우주의 그 창조 시간 공간 구성 원리에서 나왔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삼왕 오제 문화로 가고 그 삼왕을 달리 얘기하지만은 태호복기 염제신동 황제 헌원으로도 얘기하고 그러는데 본래는 이 삼왕은 환인과 환웅 단군 환국배달 조선의 세 왕조의 건국자를 얘기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잃어버린 9,000년 역사 문화의 이 대의를 지구촌 현장에 가서 보면은 환단고기는 바로 지구 원형 문화이기 때문에 지구 곳곳을 가봐야 그때 비로소 이 환단고기는 우주관과 신관과 인간관과 역사관이 이렇게 융합이 된 진정한 인류 창세 문화의 역사 경전이다 하는 것을 그때 납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한 3, 40년을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책 여기 보면 이게 여러 권이 너덜너덜한데 이렇게 성심껏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즐겨 보시면서 앞으로 한민족 9,000년사의 최후의 마지막 전쟁 이 전쟁에 우리가 진정한 승리자 생존자가 되기 위해서 그 선행 작업으로서 가장 중대한 절대 과제가 바로 잃어버린 역사 문화의 그 뿌리를 복원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한 가족이 돼서 한 형제가 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다 함께 새롭게 각성을 해서 그리고 이 모든 주제가 서유사의 사천신이 바로 시천주 이 천지의 원주인 천주님 이 동학의 그 주제는 인류의 궁극의 이상세계 천국을 건설하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 동방의 문화의 주인인 한국인이 인류의 창세 역사 문화 1만 년을 복원하면서 우리 한국인이 주권자가 돼서 이번 남북 역사 전쟁을 극복을 하면서 동서 인류를 한 가족 문화권으로 새롭게 개벽을 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have one question. It's about what I'm thinking about Hwandan Gogi, ancient Korean history book. And I think it's very deep studying, and I believe that it's coming about the truth, about the real Korean history. And it's not just about some ideas, but it's really strong and deep research. And I think you need to continue this deep education, and I wish you good luck and strong as possible to study in this book, to keep this book in mind.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한국의 방방곡곡에서 단합된 힘으로 잃어버린 역사 되찾기 운동, 그리고
왜곡된 역사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불꽃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